오늘은 구급차 구급출동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구급차가 한 대도 그 지역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인근에 구급차가 없어서 다른 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위급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구급차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은 사실은 구급차가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자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수요가 가짜 수요가 많은 거죠. 가짜 응급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실에서 이제 진짜 응급 환자를 가려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만을 듣고서 이분이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 알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겉으로 봤을 때 물론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도 내가 지금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전화 받는 그 소방관, 구급차를 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소방관도, 상황실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고자나 그 환자 가족들이 양심적으로 응급 환자가 아닌 게 확실하면 사실은 스스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셔야만 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응급 환자가 있어요. 높은 곳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잠깐 삐끗해서 허리가 다쳤다거나 뭐 발목이 다쳤다거나 뭐 이런 거, 조금 머리가 뭐 팔이 부러졌는데 걸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외부에 뭐 손이 베었는데 큰 출혈이 일어나지는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봤을 때 비응급 환자다. 이럴 경우에는 제발 부탁인데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 외 좀 애매한 거는 119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환자가 제일 잘 압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119에 신고하는 이유는 단순히 응급하다기보다는 걸어갈 수 없다, 뭐 허리가 아프다, 거의 택시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현재 제도에서는 물론 뭐 119 구급차 이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부과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정책적인 문제고, 일단 현재 제도에 있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스스로 좀 판단을 해서 갈 수 있으면 직접 가셔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진짜 위급한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제도적으로 정말 지금 시점에서는 좋지 않는 정책, 어떤 제도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추진한 유케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좀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 위주로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 TV 옆에 조그만 그 단말기 같은 게 있습니다. 상자 같은 게 있는데 크기는 한 전화기 크기, 일종의 전화기예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에 연결이 돼서 본인이 아프다는 걸 표시하거나 아니면 말이 없더라도 버튼만 눌러서 119에 연결이 되면 출동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인데 보건복지부가 주도를 하고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기계를 보급을 하고 연결은 119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119하고 MOU를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고 오작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방력의 낭비, 구급차가 낭비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왜 유명무실해졌냐 하면 뭐 들으시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요즘 IT 시대하고는 안 맞아요. 예전에 그 핸드폰, 스마트폰 시대와는 안 맞습니다. 예전에 유선 전화기 시대에는 맞았는데 그게 유케어 시스템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핸드폰도 없는 조건에 그 보통 TV 옆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TV 옆에서 아팠을 경우에만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딱 버튼 한 번 누를 힘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경우, 정리해서 말하자면 유케어 시스템이 효과가 도움이 되려면 어느 경우에 되냐? 첫째, 주변에 핸드폰이 없어야 되고, 둘째, 유케어 시스템에서 쓰러졌어야 되고, 셋째, 유케어 시스템 그 버튼 하나를 누릴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뭐 제로에 수렴하지 않나 확률 그 비율로 따지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 어느 노인분들도 아무리 나이가 먹은 90이 넘어가신 분들도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어서 그걸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면서 119가 필요하면 버튼 다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셔서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케어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케어 시스템이 있는 TV 옆에, TV 옆 그 자리가 아니고 뭐 부엌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다가 쓰러지시면 그 유케어 시스템을 거기까지 기어가서 그 버튼을 눌러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오작동이 그렇게 많습니다. 버튼이 스치기만 해도 이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청소하다가 누르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저희가 다시 전화를 걸면 들어왔을 때 119 신고가 되면 서로 통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스피커폰으로 대화가 됩니다. 잘못 눌렀다. 이렇게 해결이 돼요. 확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오작동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 단말기에 연결된 각종 센서가 있습니다. 화재 센서, 뭐 동작 센서 이런 게 있어서 이 동작 센서에 의한 오작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접수가 되면 소방 119 상황실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소방차 한 대 나가야 되죠. 구급차 한 대 나가고 불 끄는 소방차 또 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문을 강제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대차도 나가야 됩니다. 세 대가 나가서 확인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이게 현장에서. 그래서 어떤 위험에 빠진 분들을 구하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오작동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낭비가 심해요. 근데 또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이게 또 그 상황을 보건복지부에서 이 육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 상황을 통계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또 상준을 해요. 또 별도로. 네. 그래서 만약에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단말기를 통해서 그걸 또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체크하는 분들이 전화를 해요. 또 그 설치된 가정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119에 신고한 게 맞느냐. 네. 이거 아니. 근데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또 119에 또 전화를 또 합니다. 이분들이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출동했느냐? 출동 안 했으면 출동해달라. 119에까지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케어 관리 시스템, 유케어 관제센터에는 신고가 신호가 들어왔는데 119에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상시 군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엄청난 인력 낭비예요. 소방은 소방대로 출동하고 또 유케어 관리 관제 시스템에 근무하신 분은 또 거기대로 또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좋고, 이왕 그분들 뽑아놓은 그분들 어떻게 처리하기가 그분들 뭐 어려우면 일자리 문제가 있다면 이게 119에 직접 신고가 들어와 오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너무 인력 낭비, 구급차, 소방력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직접 119에 신고 들어오게 하지 말고 유케어 관제 팀, 유케어 관제하시는 분들에게 신고가 들어가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제는 소방 서비스라는 것도 이 양으로 승부를 걸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보다는 이제 질 쪽으로 나가자. 양으로만 승부해서 이게 몇 건 출동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건 중에 정말 응급한 환자는 몇 명이었냐, 몇 퍼센트였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뭐 유케어 단말기를 보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급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를 판단을 해서 이 효과가 미비한 거는 좀 정리를 하고, 아니면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